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10. 최면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10번째 강의로 최면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최초의 최면 전문가로 등장합니다. 최면, 히프노시스란 단어는 그리스의 잠의 신 히프노에서 따온 말입니다. 최면은 잠든 상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면 상태는 아닙니다. 깊이 잠들어도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최면이라고 하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내 비밀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의식을 상실하면 어쩌나? 못 깨어나면 어쩌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면은 마술이 아닙니다. 최면 상태는 절대로 이상한 상태가 아닙니다. 최면 상태는 5가지 상태로 정의됩니다. 첫째, 최면은 주의가 고도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의식의 수돗물 10개 중에서 9개를 잠그고 하나만 열어놓는 상태입니다. 돋보기로 빛을 한 점에 모으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간혹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면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연 최면 상태에 빠집니다. TV에 몰두하고 독서에 몰두하죠. 예배에 몰입하고 연애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을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둘째, 최면은 의식의 협착 상태입니다. 일종의 해리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해리 상태는 무의식과 의식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착 상태는 무의식과 의식이 작은 통로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최면은 무의식 세계를 열기 위해 의식 영역을 협소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의식은 무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물창고죠. 동기부여가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다음으로 셋째, 최면은 변화된 의식 상태입니다. 변화된 의식 상태는 트랜스, 명상 상태, 초월 의식, 무아지경, 해탈 등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변화된 의식 상태는 활짝 깬 의식 상태이고요. 무의식 영역이 의식 영역으로 활성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변화된 의식 상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정신병 상태와 구분하였습니다. 정신병은 비정상 의식이 팽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의식 상태는 정상 의식이 팽창된 상태입니다. 넷째, 최면은 피암시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완 상태인데요. 몸과 마음이 아주 이완돼서 암시에 쉽게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면 상태는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몰입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갑니다. 최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피암시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암시에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최면을 연습하다 보면 대부분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첫 번째 최면에서 30에서 40%, 두 번째에서 40에서 50%, 세 번째에서 50에서 60%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최면은 유도된 심상입니다. 대상이 타인이든지 자신이든지 심상을 유도해서 경험을 하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최면은 의학, 정신건강, 인간관계, 성격개발, 스포츠, 교육, 경영, 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면의 역사, 최면 이론, 최면의 실제, 최면 유도 사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토픽은 최면의 역사입니다. 최면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최면이 병의 치료 수단이 아닌 미래 예언 수단으로 적용되었죠. 최면이 과학 영역에 등장한 것은 17세기입니다. 근대 최면의 아버지는 메스머입니다. 메스머리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스머는 최면을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최면의 효력이 동물 자기설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에너지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는 동료 의사들의 시기와 기독교의 반목을 사게 되었습니다. 루이 16세 때 자기 치료에 대한 진상위원회가 구성됐고 동물 자기설은 강력히 부정됐습니다. 사탄의 힘으로 치부되었고 이후 최면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최면은 영국의 왕실 의사 브레이드와 프랑스의 의학 교수 번하임에 의해서 재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브레이드는 메스머리즘을 연구했는데요. 그의 신경 최면학에서 최면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번하임은 당시 시골 의사 리에보의 최면 치료 성공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최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샤르코는 최면과 히스테리에 대해 연구했고요. 프로이트도 1895년 최면을 통해 정신분석의 최초 역작인 히스테리 연구를 브로이어와 함께 펴냈습니다. 최면 치료의 쇠퇴는 정신분석의 거장 프로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심리적인 문제의 근원을 밝히는 데 있어 최면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최면 치료를 효과 없는 것으로 철저히 배척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프로이트는 스승 샤르코로부터 배웠지만 전반적으로 최면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면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깊은 최면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또한 성격상 최면이 잘 맞지 않았죠. 둘째로 자신의 학문인 정신분석을 알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최면 치료를 외면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핵심으로 제안한 자유연상은 일종의 최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한 여성을 최면으로 치료하다가 그 여성이 자신과 정부의 딸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톤 에릭슨은 최면 치료의 대가입니다. 현대 최면을 보급한 사람이고요. 미국 임상최면학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천적인 생맹, 음치, 난독증이 있었는데요. 17세에 전신마비가 있었는데 자기 암시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에릭슨은 최면과 심리치료 연구에 전생을 바쳤습니다. 현재 에릭슨 연구소는 전 세계에 80여 개나 되죠. 에릭슨은 기존 최면의 인위적인 것에 대항해서 자연적인 대화 최면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최면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보았죠. 대화 도중 저절로 최면이 유도되고요. 특별한 주체가 없어도 최면 상태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최면 상태가 있는데요. 최면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무의식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최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목표의식입니다. 에릭슨의 자연 최면은 비상한 치료법으로 불립니다.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치료법이죠. 여기에는 혼돈기법, 무위기법, 저항과 증상 활용 등 다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돈 상태에 빠졌을 때
새로운 행동을 막 시작할 때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암시를 유도하면 바로 무의식의 접근이 가능하죠. 최면 치료는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신경증에서 큰 효험을 보면서 다시 부각됐습니다. 1958년 미국 의학협회는 최면을 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1957년 임상최면협회가 설립됐고 1969년 미국 심리학회에 최면 분과가 생겼죠. 1970년 WHO는 최면을 정식과학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최면은 치과치료, 의학, 정신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의사, 학교 선생, FBI 요원의 경우 최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최면 이론입니다. 최면 이론 연구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최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신경생리학적 조건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유도된 사람들의 보고는 너무 주관적이고 다양하고요. 화이트는 처음으로 최면 이론에 대한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최면 상태에 유도되는 사람은 최면 역할을 따르도록 동기화된다. 그는 사회심리학적 영향력이 최면 상태를 설명한다고 주장했죠. 이후 최면 이론은 상태 이론과 비상태 이론으로 나누어져 발전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태 이론은 신경심리 생리학적인 모형이고 비상태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모형입니다. 상태 이론은 개인 내 모형이고요. 신경심리 생리학적 모형입니다. 최면 행동은 비최면 행동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수한 의식 상태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상태가 변하죠. 변화된 의식 상태라고도 합니다. 선택적 집중, 트랜스, 해리, 기억상실, 시간 인식의 변화, 현실 검증의 왜곡 등을 경험하죠. 상태 이론가들은 최면 감수성을 강조합니다. 최면 감수성은 최면 유도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실험 심리학자 헐이 처음 언급했죠. 어떤 유형의 사람이 최면에 잘 유도되는가? 성격 유형, 상상력, 몰입 능력, 기대감, 자존감, 각종 정신질환,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개인 변인이 연구됐습니다.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숨은 관찰자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험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주체이고요. 동시적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해리 경험에 해당하죠. 그런데 최근 최면 감수성의 특성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면 감수성은 유전적이고 타고난 것입니다. 최면가의 유도 기술과 상관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보통 일반인의 25% 정도 최면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비상태 이론은 대인관계 모형입니다. 사회심리학적 모형이고요.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최면 행동이 다른 형태의 사회심리적 행동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요구와 압력의 결과로 어떤 역할을 취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이들은 최면의 상태 이론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째, 모든 최면 상태에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둘째, 다양한 최면 행동이 최면 유도 없이도 나타난다. 셋째, 최면에 걸린 피최면자들이 종종 거짓으로 반응한다. 넷째, 최면 상태가 심상훈련이나 이완훈련을 통해 나타난 것과 구별이 안 된다. 다섯째, 최면 상태는 변화된 의식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의식 상태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최면의 실제입니다. 최면 유도는 크게 준비, 유도, 심화, 각성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최면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요. 최면에 대한 오해, 불안, 공포를 없애고 서로 라포를 형성합니다. 이때 암시 현상에 대한 이해와 피암시성 정도를 알기 위한 피암시성 테스트를 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손 떠오르기, 눈 감기, 신체 동요, 신체 후전도 테스트가 있죠. 유도 단계에서는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기법 중에 적당한 것을 골라 최면 유도를 합니다. 심화 단계에서는 깊은 최면 상태로 유도하는데요. 대표적인 심화 기법은 숫자 세 기법, 부정 암시, 머리나 이마에 손대기, 감상과 경험 듣기가 있습니다. 각성 단계에서는 최면 상태에서 깨웁니다. 깨어난 후에 최면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최면 유도에 있어서 수동적 주의 집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능동적 주의 집중의 반대죠. 타인 최면인 경우 피암시성에 의해 수동적 주의 집중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자기 최면인 경우 자칫하면 의지가 발동해서 능동적 주의 집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주의 집중이란 암시의 실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말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무겁다는 이미지만 받아들이고요. 영화 자막처럼 바라보든지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히틀러 최면이란 게 있습니다. 히틀러는 최면 전문가입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 항상 야간에 하는데요. 야간은 주의 집중에 대단히 좋습니다. 히틀러가 연단에 등장하면 사방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시신경의 피로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각종 나치 깃발과 포스터, 사진을 사용하고요. 강력한 암시 효과를 줍니다. 반복적인 몸짓을 강요하고요. 대인 명분을 내세워 민족 자존심과 감성에 호소합니다. 고속도로 최면이란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쉽게 최면 상태에 빠지죠. 운전자는 차선에 시선을 고정해서 계속 질주합니다. 수동적 주의 집중을 유발시키죠. 차선에 고정된 눈은 시신경에 피로를 가져옵니다. 의식이 협소화되고요. 차체에서 나는 단조로운 소리와 몸의 진동 자극은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후최면 암시란 게 있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암시 효과를 주는 건데요. 보통 최면 과정에서 암호 단어나 암호 상징을 사용합니다. 학습, 다이어트, 수면, 금연에 대단히 효과적이죠. 예를 들면 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공부가 점점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의 뇌는 주름이 점점 많아집니다. 라고 암시하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나의 위장은 점점 작아집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수면을 위해서는 슬립, 슬립, 슬립.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가 맛이 없습니다. 라고 암시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최면 유도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최면 유도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관념운동법, 응시법, 이미지법입니다. 관념운동법은 초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면 유도법인데요. 관념을 통해서 신체적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손이 움직인다 라는 상상을 하면 저절로 움직입니다. 말을 수용하는 태도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손개폐법, 양수법, 하강법 등이 있습니다. 관념에 집중하다가 보면 저절로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시법은 가장 오래된 최면 유도법으로 최면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안구 응시법과 물체 고정 응시법이 있고요. 둘 다 시신경 피로를 유도해서 최면 상태로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이미지법은 심상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상상과 심상을 통해서 분리 체험을 유도하는 기법인데요. 관념 운동법이나 응시법이 잘 안 될 때 사용합니다. 첫째, 관념 운동법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말에 집중합니다.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양손을 들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두 손 사이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선이 점점 커집니다. 손이 열립니다. 쑥 열립니다. 손이 쑥 열립니다. 풍선이 점점 작아집니다. 손이 닫힙니다. 쑥 닫힙니다. 손이 쑥 닫힙니다. 손이 붓습니다.
손가락이 펴지고 쑥 붓습니다. 손바닥이 붓습니다. 단단히 붓습니다. 자, 실제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양손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 왼손은 손바닥이 밑을 향하게 합니다. 오른손에는 커다란 풍선이 매달려 있습니다. 손이 올라갑니다. 쑥 올라갑니다. 손이 쑥 올라갑니다. 왼손에는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매달려 있습니다. 손이 내려갑니다. 쑥 내려갑니다. 손이 쑥 내려갑니다. 자, 실제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둘째, 응시법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말에 집중합니다.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양손은 무릎 위에 편히 올려놓고 한 점을 계속 응시합니다. 오른쪽 둘째 손가락 끝을 응시하면 좋습니다. 이제 눈이 피로해지면서 저절로 감깁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꽉 붓습니다. 관자놀이가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입술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왼팔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양팔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팔의 감각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오른 다리가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왼 다리가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양 다리가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사지가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온 몸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심장이 고르고 규칙적으로 뜁니다. 호흡이 편안합니다. 자, 제가 머리에 손을 대면 머리가 텅 빕니다. 이마에 손을 대면 점점 깊은 최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숫자를 10에서 하나까지 셉니다. 10, 9, 8, 7, 6. 호흡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은 최면으로 들어갑니다. 5, 4, 셋, 둘, 하나. 아주 깊은 최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암호를 하나 드립니다. 깨어난 후에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감고 해피, 해피, 해피 3번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깊은 최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사 긍정적이 됩니다. 매사 적극적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내가 좋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자, 5가지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최면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하나, 의식 세계로 돌아옵니다. 둘, 정신이 깨어납니다. 셋, 감각이 돌아옵니다. 넷, 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눈이 떠지면서 정신이 활짝 깨어납니다. 자, 기지개를 크게 해봅시다. 팔을 아래 위로 흔들어 봅시다. 셋째, 유도된 환상법입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문을 열고 집을 나섭니다. 문 밖에는 산으로 통해 있는 작은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해맑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마냥 높아만 보입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만발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 산 풍경이 그저 아름답기만 합니다. 붉은색, 누런색, 갈색의 낙엽들이 제각기 자신의 용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으로 마음의 묵은 때가 훨훨 날아갑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 그림같이 평온한 작은 집이 보입니다. 이제 막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발밑에 걸리는 작은 돌들이 나의 마음을 정겹게 합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산에서 들리는 새소리는 나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바람에 밀려 날아오는 산내음과 꽃향기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발걸음은 마냥 가볍고 몸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마음은 새처럼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드디어 산 중턱에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듯한 너무나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제 대문을 지나서 뜰을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막 청소가 끝난 듯 맑고 청결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고 그 장미 향기로 집안 전체가 꽉 차 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막 씻은 과일 한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가서 앉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소파는 나에게 편안한 감촉을 선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른한 몸은 편안함을 넘어서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양손을 깍지 끼고 무릎에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의식을 나의 내부로 이동시킵니다. 내 몸 구석구석을 차근차근 여행합니다. 머리, 눈, 코, 귀, 입, 얼굴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눈에 힘을 풀고 코로 숨을 천천히 쉬고 입 주위의 힘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과 팔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발과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차츰 의식을 가슴으로 옮기고 가슴에서 아주 천천히 배를 거쳐서 배꼽 밑으로 옮겨봅니다. 자, 이제 나의 의식은 나의 정중앙에 도착합니다. 단전의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단전에 작은 불빛이 들어서면서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점점 커집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만한 크기가 됩니다. 나는 지구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그리고 자유가 넘쳐 흐릅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 스트레칭을 해봅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앞에서 갑자기 허연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수제자 베드로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가도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오라.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당신에게 100% 순종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면은 신뢰와 순종, 내어 맡김과 기다림, 그리고 기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면의 본질은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가 기본이죠. 자기 암시에 성공하면 타인 암시도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한다. 둘째,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편히 받아들인다. 최면이란 굳은 땅을 일구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요.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